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의 무력 시위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어서 오늘 오후엔 전투기와 폭격기 등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우리군 특별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비행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언제까지 고조될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어요. 예.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는데요. 예. 이게 2발의 고도하고 비행거리가 다르더라고요. 예. 뭐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쏜 겁니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 군에서 발표한 자료만 본다고 한다면 아마 2발이 아마 다른 것을 동시에 발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예. 첫 발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 같다고 하는데요. 뭐 단거리 미사일주라고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가 통상 KN-25라고 하는 초대형 방사포의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800km나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 KN-24 뭐 최근에 많이 쐈습니다만은 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800km나 되기 때문에 좀 더 과거의 KN-23보다는 성능이 개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한 뭐 장소라든가 발사한 미사일 종류도 지금 다르기도 하고요. 예. 좀 여러 특징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사일을 섞어서 쏜 적은 있는지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 장소가 서로 다르다고 하던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과거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를 또 다른 장소에서 발사한 적이 아주 과거에도 있습니다. 뭐 10년 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오랜 전에 이 신형이 아니고 구형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스커드하고 노동 미사일 같은 거를 이제 플러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쏜 적도 있고요. 예. 예전에 북이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올렸을 때도 또 그 같은 날 이런 어떤 미사일들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섞여서 쏜 것은 뭐 크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네.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이용한 운영 전략 전술을 또 만들고 속도하기 위함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탐지 능력을 또 확인하고 혼란을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요. 또 자신들이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 또 위협을 극대화시키려는 어떤 분명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제 발사만 뭐 저는 또 특별하다고 보지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 12월 사이에 뭐 한 이틀 간격으로 계속 발사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보면 뭐 평북 태천이라든가 순안 또 뭐 순천 자강도 뭐 어제는 또 평양 삼석 이렇게 장소가 다 다르다는 측면만 놓고 보고 특히 뭐 어제가 삼석이라는 측면만 놓고 봐서 이제 눈에 띈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미사일의 어떤 사거리나 떨어진 곳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자체가 이동 발사 차량이라고 하는 테를 이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다양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을 운용한다는 것을 숙달하고 또 발사 원점이라고 하죠. 발사하는 원점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들의 어떤 원점 타격 능력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제 발사 자체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 과거의 미사일처럼 알섬이라는 표적어에 명중한 것이 아니라 동해 바닥 쪽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이제 동해로 이번에 재전개한 레이건 항공모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좀 이거는 과도한 평가가 아닌가. 분명 이번 발사가 레이건호 재출동을 두고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것이 뭐 발사한 것이 미사일에 직접 맞추기 위해서 그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지상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사하는 것은 군사 기술적으로 보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는 어제 오는 일은 아니니까 예. 물론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번에 북한 공군의 시위성 비행 이거는 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그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번 그 공군기 시위성 편성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될 것이고요. 이것이 뭐 미사일 따로
또 이 공군기 따로가 아니라 네.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에 레이건호의 레이건호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분명히 연결이 있습니다. 짧게 본다면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이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하는데 북한 스스로가 어떤 정당성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번 정부가 밝힌 어떤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 이번 정부가 한미 동맹 또 한미 군사 협력 쪽으로 좀 올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군사적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좀 진짜 넓게 본다면 좀 미국과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의 심화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 이런 어떤 복잡한 환경을 북한이 아주 발빠른 행보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핵교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채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런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뭐 따르고요. 또 이런 오늘 있었던 전투기에 대한 현대비행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다양한 형식으로 어떤 북한의 도발적 군사적 행동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폭격기하고 전투기 편대를 구성해서 시위성 비행하는 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지금 최근에는 근데요 이번에 좀 대수가 좀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폭격기 한 4대, 전투기 8대에서 한 12대 정도가 이번 오후에 했었고 단순히 시위성 비행만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실시한 거로 보이거든요. 곡산 쪽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거보다는 좀 그한 면이 있습니다. 좀 과한 면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어나는 어떤 레이건함 재배치라든가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는 이런 어떤 북한의 행동 자체가 단순히 공군뿐만 아니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의 약간 버퍼존이라죠. 완충 구역을 만들어서 군사적 충돌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 보려는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서해의 어떤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번에 방금 오늘 같은 편대 비행뿐만 아니라 북한의 함정들이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함정. 함정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런 거 미사일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위성 비행을 할 때 한미 전투기라든가 한 30여 대 정도 출동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압도적 전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압도적 전력을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럴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우발적 사태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 감시선이라든가 또 그 이상의 뭔가 완충구역을 설정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충돌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서로 에스컬레이션 되고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사실 양쪽 다 브레이크가 없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측면은 좀 이렇게 이러한 어떤 공간이 좀 넓어요, 사실은요. 충돌 공간이 넓지만 지상군이라든가 특히 해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충돌의 가능성이 조금 더 근접하고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오늘 나타난 어떤 현대비행이나 공중에서 나타나는 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특히 해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특히 해상 같은 경우에는 공중과 지상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의 명확한 선이 정확하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해상 같은 경우는 우리는 분명히 NLL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은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향후 북이 이러한 어떤 사항들을 조금 더 그런 복잡한 부분으로 끌고 가서 좀 더 이렇게 긴장을 좀 고조시키고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점에서 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물론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면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현실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면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계속하면서 긴장감 수위가 높아지는 게 이게 맞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세적인 방법으로 극단적 이런 군사적인 대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아니면 이것들을 내려놓고 대화의 국면으로 갈 것인가, 이 두 중에 택일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한쪽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금 한 번 더 상황을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자율성과 그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하면서 나가는 측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이 하고 있는 측면에. 그러나 북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명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좀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의 국면이라든가 서로 상호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양쪽 다 브레이크가 없이 이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양쪽 다를 병행할 수 있고,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국감에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실효성이 되게 대단히 떨어지고 네. 이것을 마치 파기할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먼저 파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어찌되었든 남북 간에 있는 합의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조금 지쳐 나가면서도 또 강인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기존의 합니다.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도 같이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미일 연합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자위대가 지금 자꾸 독도 해상까지 들어와서 함께 합동훈련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짚고 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에 한 한미 군사훈련은 충분히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오늘도 사실 한미일 미사일이라고는 하지만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군사적인 지위라든가 우리의 영토에 관련된 문제하고도 분명히 관련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한미일이 결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과연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또 전략전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이랑 이것들을 가지는 것은 필요할 수 있고, 과하지만 않다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이라는 그 틀 속에서 한미를 같이 가겠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우리 단순히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또 미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반도 문제가 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의 문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문제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